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고 10시 반에 이제 미국 증시는 본장이 개장을 합니다. 근데 본장이 개장을 하고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1% 정도 무너졌다가 결국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죠?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한번 빠졌다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특히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플러스 0.1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거의 7, 8배 좀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은 수급을 조금만 보면은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은 코스피만 매도를 하고 외인기관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어요. 외인기관이 항상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게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 매도 그리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지수든 아니면 개별 종목이든 그 날은 좋은 시세가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형국을 보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바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딱 느껴지시죠? 빨간 게 어디가 더 많죠? 아무래도 코스피가 더 많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막 다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죠? 그날 파란불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심리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비 하지는 마셔라.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조차도 이제 신경을 계속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자, 특징주라고 잡을 만한 게 카카오와 포스코 그리고 셀트리온이네요. 이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바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완전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약품 하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를 이제 공시를 할 것이다. 근데 예상보다 좋은 효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쪽에서의 가격 상승 이슈, 지금 해운주들도 좋다 보니까 해운 배 만들 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다른 것보다도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뭐 6개월 이상 본다 하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탑픽으로 계속 추천드리는 게 카카오예요. 왜냐? 우리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봤죠. 물론 매도를 잘하면은 엄청 좋아요.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따상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까지 3개가 연달아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 딱 살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이렇다 할 상승 종목이 없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섹터죠. 바로 오늘 게임 섹터가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펄어비스 그리고 아까 이제 셀트리온 우리 친구들 동생들이죠. 셀트리온 동생들만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우 지루한 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섹터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좀 핫한 섹터였다가 역으로 핫한 섹터가 되었다가 이제 재차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ESS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ESS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뭐 기업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뉴스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움직였죠. 바로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넘어온 폭스바겐이라는 기업의 뉴스 한 방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려는 낌새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폭스바겐 뉴스에 바로 직격탄을 맞은 종목이죠.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과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를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대형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첨보,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을 중대형주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2개와 그리고 이제 추천할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LG화학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는 순전히 거의 90% 이상이 폭스바겐의 어떻게 보면 배터리데이의 영향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중에는 이제 원통형과 각형 이렇게 좀 2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형을 만드는 게 이제 LG화학이고 이제 원통형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 SDI를 이제 대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100만 원 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서 거의 20% 이상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하는데 실적이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반영하는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의 실적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배터리 우린 원통형 쓸 거야 라고 하니까 LG화학의 선택지 중에서 폭스바겐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인 시험인데 갑자기 너는 만점이 80점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잘 봐야 80점이거든요. 그렇게 20점이라는 부분이 갉아먹힌 겁니다. 폭스바겐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치상으로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 한 20에서 25% 정도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섹터에 대해서 좀 오늘 왜 ESS 섹터를 추천드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많이 빠져있을 때 사서 남들이 부각받을 때는 이미 수익을 보고 언제 매도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제일 힘드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아, 왜 오늘 좋다 그래서 샀는데 왜 내 건 사탁들이 빠지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그 타자에서 딱 이제 4명이 앉아갖고 거기서 앉자마자 호구가 안 보이면 네 자신이 호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미 내가 뉴스에서 본 종목은 시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확률상으로 이제 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LG화학도 여기서 사시거나 했으면은 지금 빠졌어도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으면 전전긍긍하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오면서 나 살려주나 본전까지 오나 라고 했는데 뭐 8시간도 안 줬죠. 여기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전 저점도 깨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실 때 좀 오늘 추천주도 있으니까요. 매수하실 타점에서 딱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I 볼 건데요. 삼성 SDI가 아까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폭스바겐 애들이 이제 또 한 방 더 날립니다. 사실 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화학보다 이제 좀 먼저 빠지기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딱 요 날이거든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날 보면은 좀 빠진 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이전에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제 삼성 SDI가 만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LG화학과 똑같은 각형 배터리를 만들었다 하면 아마 여기까지 빠져 있을 겁니다.
빠진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요. 뉴스 나오고 20에서 25% 정도 보면은 70만 원에서 내려왔을 때 한 55, 56만 원까지는 내려와 봤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 SDI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금 여기 딱 요때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화학보다는 지금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나눠서 하시더라도 LG화학이 1이면은 삼성 SDI 한 2나 3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사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추천드릴 만한 종목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주기도 하면서 수소 차량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요. 좀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뚫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잠깐 깨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7만 원 가격대를 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오늘 종가가 77,000원이죠. 사실 매수를 하실 때 너무 올라간 종목들 잡으시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15%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걸 먹으려다가 크게 잃는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 좀 짧게 본다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부입니다. 지금 요렇게 그래서 77,000원 정도에서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서 한 7만원 정도 손절 보고 그러면 9.6%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가격대 좀 열어두시고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효성중공업은 앞에 종목들, 이 뒤에 나올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큽니다. 7,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리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해결사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추천주인데요. 그 당시에 아마 요쯤에서 추천드렸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또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과거에 줄을 그어 놓은 부분에서 이번에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누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항상 이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좀 길게 봤을 때 물론 또 이 종목 역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하프론테크 또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 역시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엠플러스인데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올라온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일단 여기서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했을 때 많이 빼서 이 부분은 사실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지금 고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을 때 사실 오늘의 보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추세가 맞다면요. 추세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점 요것만 딱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각수렴형인데요. 이렇게 하고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다시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러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야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빼는 척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버리려고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어떤 시그널이냐 하면은 이제 요때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를 뚫고 가면은 자 이렇게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뭐 이러한 봉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밑에서 딱 이제 고개를 빼다가 이렇게 드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13,600원이기 때문에 딱 10% 정도 1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ESS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폭파 문제로 인해서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많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최근에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주차 번호판이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일반 전기차, 하늘색이기 때문에 눈에 또 잘 띄어요. 예, 그런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전기차를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마트폰 처음 생길 때 저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잘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